안녕하세요. TV 책방 목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오늘 떠오르는 노래 있으시죠? 네, 5월. 시대의 노래가 있죠. 다 제가 젊었을 때 대학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네, 예. 만감이 교차하는 노래죠. 네. 5월 18일 오늘 유독 이 노래 또 많이 들으시고 부르시고 할 것 네. 같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요.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에게는 익숙한 노래고 또 특히 80년 광주를 상징하는 곡입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한때 논란의 이슈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합창이냐 재창이냐 사실 시대의 노래가 있고 시대의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부르느냐 마느냐 형식이 합창이냐 재창이냐 논의한 것이 참 부질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갖고 이런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한 논란들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게 하나의 기념비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광주의 상처 보드는 일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동명의 작품인데요. 영화와 소설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인공이신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47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TV 책방 목소리 오늘 초대한 손님 두 분입니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든 박기복 감독님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로 옮겼습니다. 이원하 작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실 이렇게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노래의 제목 또 5월의 상징적 노래 이런 제목을 제목으로 쓰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전혀 저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 뭐 가장 즐겨 불렀었고 네. 뭐 상당히 익숙해 있고 뭐 이 노래가 전달하는 가사나 리듬이 그 심금을 울리는 영화는 여태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듣지는 못했어요. 뭐 자연스럽게 저는 이물전의 행진곡이 제목으로 스스럼 없이 이제 쓰게 됐던 거죠. 직접 쓰신 시나리오를 이제 영화화 하신 건데요. 네. 80년 광주 그날 네. 겪으시고 그때 소감을 시나리오로 만드신 건가요? 제가 80년 5월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잊혀질 수도 있고 또 기억이 더 증폭돼 가지고 오래 남을 수도 있는 것이 기억이라고 보는데 어떤 참상 학살의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 목격을 했을 때 그 기억이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죠. 전공을 이제 극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기억을 작품으로 계속 녹여내는 일이 주 업무가 된 거죠. 일과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야망과 광기에 어떻게 보면 이 역사에서 지어져야 될 시간이면서도 또 지어지면 안 되는 시간. 미래 어떤 후손들 세계를 위해서는 좀 더 반성과 참회 이런 작업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우리 80년대의 광주는 사실 전 국민의 어떤 집단적 기억으로 남아있고 계속 또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원하 작가님, 이원하 작가님이 바라보는 또는 기억하고 있는 광주의 모습은 어떤 거고 또 어떤 인연으로 여기에 또 참여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1980년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또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입니다. 섬이에요. 그래서 광주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요. 사실은 TV에서 돌 던지고
계속 같은 내용, 폭도들이 뭐 간첩이 뭐 이런 내용만 보고 자랐고요. 그렇게 해서 그 5.18 뭐 진실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른 채로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죠. 85년도에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광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섬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광주에서 살았던 기간이 한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광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에 따르는 광주에 대한 이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로 또 활동하고 이러면서 광주는 또 특히 광주 이제 5.18은 작가라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감독님께서 지금 이 시나리오 작업을 처음 시작한 게 21년 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첫 발을 내딛고 완성이 되기까지 참 지난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이게 1995년 그 영화진흥공사 시나리오 공모에 이제 화순에는 운주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일단은 우수작 당선이 되면서 이제 영화를 좀 준비를 했었다가 그러던 것이 이렇게 해서 뭐 상황이 안 좋고 하다가 3년 전에 일단 맞짱을 뜨자는 심정으로 해서 준비를 시작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부침도 심하고 보이지 않게 압력도 있고 그러던 것이 스토리 펀딩, 다음 스토리 펀딩에 이제 전 국민 후원자들이 제작비를 모금해 주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영화는 그 제작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에 비한다면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사실 시민들의 스토리 펀딩.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김감독님의 씨앗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거의 20년 만에 제대로 빛을 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의미가 있으면서 국민 제작 영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몇 명쯤 참여를? 한 4,000명. 4,000명. 1차, 2차를 통해서 전 국민 한 3,500명, 그 일반 그 후원자들 한 500명에서 한 4,000명의 이제 후원자들이 모아준 거죠. 이 작가님 영화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다 보고 쉽게 일어나기가 좀 그랬어요. 한참 앉아 있었거든요. 2번 봤는데 처음에 봤던 거하고 또 2번째 봤던 거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게 한눈에 다 보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원래 시나리오가 먼저 있고 소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가 나왔고 소설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좀 비교 같은 거는 안 하시게 되던가요? 작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은 머릿속에 계속 방해, 소설, 또 제가 썼던 또 어디에 뭐 중점을 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방해가 됐고 2번째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봐지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참 많은 분들이 애쓰셨구나 이런 느낌. 질문하기 좀 어려운 건데요. 자, 요즘에 영화 보면 그 인터넷에 보면 댓글로 이렇게 뭐 별도 그려놓고 이제 별 5개, 별 4개 이런데 작가가 보시기에 이번 이 니무리안 행진곡 별 몇 개나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기본 한 5개 되잖아요. 저는 5개 만점에 10개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도 좀 뭉클한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는 마음. 별 5개 만점에 별 10개 주셨거든요. 그럼 감독님께서는 소설에 저희가 그러면 별 똑같이 5개 만점으로 할까요? 3개 만점으로 할까요? 소설의 별점이라고 하면 뭐 영화겠지만 영화가 5개라면 소설도 10개가 되겠죠. 이거 뭐 너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시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80년에 경험하지 않는 그 어린 그 학생 시절에 기억에도 어슴푸레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가면서 어쨌든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설 안에서 뭐냐면 작가 선생님의 또 다른 80년 5월이
세계관이 그려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 가치가 훌륭하다는 거거든요. 소설의 어떤 문학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 작가 정신 이런 것은 어떤 별 5개가 아니라 뭐 밤하늘의 은하수 전체가 통틀어도 아이고. 가능한 점수죠. 예, 뭐 저희 시적 표현입니다. 네. 자, 영화 개봉에 앞서서 VIP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북소리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현장 잠깐 함께 보실까요? 네.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들이 평범한 그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지금 5.18 민주화 묘지에 계시는데 외손자로서 그 부분이 또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졌고요. 뿐만 아니라 영화를 이렇게 좋은 영화에 좋은 역할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굉장히 큰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큰 감사함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영화에 도움을 주시고 또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저도 중간에 투입됐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암울한 그 과거의 기억을 정말 생생하게 되살려줘서 눈물을 훔치면서 감명 있게 잘 보았습니다. 다른 영화들은 전체적인 항쟁을 하는 부분만 촬영을 했었더라면 이거는 대학생들의 안타까움까지 다 담았던 영화여서 또 색다랐던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안정되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들을 알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스토리 펀딩 통해서 초청받아서 오게 된 거고요. 제목조차도 사실 우리가 입 밖에 내기 어려웠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영화라 존경무장했습니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근데 보통 VIP 시사회 그러면 뭐 셀럽들 와가지고 뭐 빨간 카페트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시민들, 스토리 펀딩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이 많은데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 스토리 펀딩에 참여하신 4,000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4,000명 중에서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의 그 후원자들과 저희들이 약속했어요. 영화가 완성되면 꼭 영화를 먼저 보여드리겠노라고. 전국 저희들이 10개 도시를 돌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영화가 완성되면 꼭 모시고 먼저 모시고 관람을 시키겠노라고 그 약속을 지켰던 거죠.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뜨겁고 뭐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전국을 도셨을 때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감동을 더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저희들은 두려움 속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보여. 그 스태프들이나 모든 이제 저를 비롯해서. 근데 이제 다 자막 내려가고 불이 꺼지고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퇴출구를 잘못 찾은 줄 알고 옮겨가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먹먹해서 한동안 자리에서 이제 앉아 계시다가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카톡으로 많은 문자가 SNS 통해서 날라왔죠. 고맙다. 네. 뭐 이런 느낌들에. 아마 그 시사회에 참석하셔서 그런 느낌을 함께 나누신 관객들은요, 이 영화가 개봉되는 이 순간에도 마치 감독님처럼
아니면 예. 감독님 이상으로 이 영화의 흥행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길 바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예. 참 늦게 개봉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네. 의지로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속에 어려움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이 투자, 제작, 작가, 연출까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었지만 와 닿는 그게 이제 시선들 이 영화에 대해서 폄하하고 왜곡시키 분명한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무대응으로 가자. 그리고 영화의 어떤 진정성만 보여주면 관객들은 알 것이다. 결국 감독은 영화로서 보여주는 게 어떤 그 말보다는 더 큰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념식에서조차 함께 부를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어둠의 시기였는데 이런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많은 영화들이 좋은 시절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광주 정신이 뭐냐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분연이 일어서지 않으면 광주 정신이 아니라고 봤던 거거든요. 가장 블랙리스트 금지곡으로 했던 이물리안 행진곡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뭐 그게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불가능한 일인데 결국은 이제 가능성으로 열어줬던 것이 결국 이제 어떤 국민들의 그 마음과 후원들이 결국은 이제 그 위대함을 이제 느낀 거죠. 다시 한번. 소설로 옮기면서 제목을 좀 바꿔봐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물리안 행진곡 자체가 그 제목 자체가 굉장한 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 이제 서울은 또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광주에서는 정말 많이 불려지는 노래거든요. 사실은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도 부르는 노래예요. 그만큼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마음을 쫙 모아주는, 그다음에 또 숙연하게 만드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래 이미 어차피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그분들의 뭐 인격이나 인간적인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향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저는 좋았고요. 바꾼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지금 제가 블랙리스트에 리스트업된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최종 그 종결 보고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제 옆에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영화 제작이 중단이 됐고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테고 그걸 약간 이제 거리를 두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이 어떠셨을까? 옆에서 지켜본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중단도 되고 이러면서 영화 만들어질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만들지? 계속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많이 도와드리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았고요. 마음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기도 하죠. 저 보조 출연도 하고. 네. 그렇죠. 그 영화에서 이제 보조 출연자들 다 이렇게 모집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보조 출연하신 분들도 다 이렇게 재능 기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었고. 그래서 그럴 때 같이 주위분들한테 연락해서 오늘 어떤 씬 찍어요. 준비 좀 해주세요. 어떤 의상 필요해요. 이 정도? 그럼 굉장히 같이 같이 작업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영화 커트를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감독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소설에 그냥 다 쓸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저희 영화에 이제 선생님 지인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재능 기부로. 그래서 이제 또 연기도 잘해요. 이제 저희 영화들이 이제 몇몇 이름 있는 배우 빼고는 거의 동네 분들이에요. 근데 참
돕겠다는, 함께 하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연기 자체들이 다. 다들 배우가 되신 거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렇죠. 지역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국민 제작 영화다, 시민 제작 영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몇몇 유명인들도 출연했어요. 뭐 김부선 씨도 그렇고 김꽃비 씨도 그렇고 이렇게 캐스팅하게 되면 사실 출연료도 좀 드려야 되는 상황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미 알고 계세요. 영화 뭐 돈 없이 찍은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나 얼마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어우 작품 좋다. 할게. 흔쾌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승낙을 해주신 거죠. 재능 기부를 그렇죠. 하시게 된 거군요. 재능 기부는 출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시놉시스를 보면 의문사를 당하면서 80년대 광주의 기폭제가 된 24살 청년 이철수. 그리고 뇌에 총알이 박힌 채 80년대 광주의 멈춘 기억으로 이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조명희 그의 연인.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광주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로 풀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80년 5월은 비극이거든요. 근데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면 상당히 영화는 참담해져요. 그게 이제 어떤 절망의 어떤 미학이랄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당히 그 절망스러운 분위기를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이제 그런 작법이라면 작법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의 방식들은 많지만 저는 이제 비극을 희망으로 좀 승화시키는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가졌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게 소설이 먼저 발표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작업이 되고 영화화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데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 작품이 그 반대되는 대표적인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당선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소설화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작품을 소설화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감독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죠. 다른 작가들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까지 왔지?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번 만나서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고요. 또 시나리오 직접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그 같이 물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물들어가서 이거를 뭐 성공한다, 뭐 실패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매체적 장르를 바꾸면서 원작의 맛을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소설로 바꾸면서 조금 맛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 원작자의 입장, 소설의 원작자의 입장인데 소설을 쓰신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맛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좀 알고 싶네요. 영화는 한 컷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거나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책은 또 글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심리, 개인의 어떤 심리 또는 상황에 대한 묘사, 또 시대적인 어떤 배경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글을 쓰지만 사실은 주변에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또 광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늘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장면 한 장면 쓸 때마다 사실은 그 관계에 되신 분들하고 계속 인터뷰하고 이야기하고 많이 괴롭혔죠. 영화는 먼저 영상으로 작품이 되는데 소설은 이제 글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 캐릭터를 만나는 시간이 독자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 이제 작가의 마음이 어느 사람한테 담겨 있나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찾아보는 재미. 어떠셨어요? 어떤 캐릭터에 가장 좀 마음을 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인공은 조명희, 그다음에 김희수. 조명희 뭐 정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주인공은 가장 큰 주인공은 이제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갔던 게 한태자 역.
그러니까 희수의 생모가 아니지만 정말 생모처럼 키운 사실 큰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한태자 이분의 삶에 굉장히 좀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희수와 그 태자의 어떤 대화가 좀 들어있는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자가 돼지머리 한쪽을 잘라 희수에게 내밀었다. 테이블에 앉아 무람 없이 식칼을 들고 고기를 잘라 내미는 것이 희수가 느끼는 삶의 진실이었다. 서로 격이 없이 다가가 격이 없는 몸짓을 나누는 것. 뒷일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한 채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다. 희수에게 그런 엄마는 태자였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엄마에 대한 고마움으로 목소리를 높여 흥얼거리듯 말하는 희수. 모녀 사이에 깊은 강물이 흘렀다. 평생을 비밀로 할 걸 그랬다. 눈물을 흘리는 희수를 끌어안은 태자가 눈물을 주먹으로 훔쳤다. 그래, 울어라, 울어. 마음껏 울어라. 애미 앞에서 우는 게지. 울어라, 울어. 태자의 마음에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이걸 제가 담담하게 읽으려고 했는데요. 감정을 느끼는 부족하고, 근데 읽으면서 감정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네요. 네, 그저 담담히 읽으려 했어도. 네, 모녀 사이에 깊은 강물이 흘렀다. 저는 이 한 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어요? 그 명희의 남편 이제 철수는 이미 사망했고, 그런데 그 아이를 큰엄마가 받아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 속에 보면 그 명희가 다쳐서 쓰러졌을 때 태자가 그 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명희가 언니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그 태자의 출신 성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처음에 이제 그 다방 레지, 지금 이제 그런 표현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회적인 이런 운동에 뛰어들고 이 명의를 구하고 이런 장면에서 그 언니라고 불러줬을 때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 언니라는 호칭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마음에서 와닿는. 그래서 결국에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키울 수 있는 힘이 그때 그 언니라는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저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가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아이를 정말 내 딸로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키우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도 좀 굉장히 애잔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저도 감독님하고 같은 세대를 겪었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사진을 처음 목격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성장을 해왔는데요. 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일 텐데요. 2018년이에요. 1980년도 5월입니다. 그렇죠. 광주죠. 38년 세월이 흘렀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 또 임을위한 행진곡의 이 광주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거를 뭐라고 보십니까? 과거가 정리 혹은 화해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제 단지 그거예요. 모든 게 이제 그게 정리되지 않고는 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민주라든가 삶의 뭐 인권이라든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사실 논할 사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80년 5월을 38년이 지난 뭐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접근하는 방법들이 결국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보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건 정리가 되는, 이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영화가 또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담고 싶으십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은 거대한 국가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국가 폭력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38년이 지났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의 폭력은 아직도 늘 상존하고 있잖아요. 요즘 나오고 있는 미투 문제랄지 이런 모든 것들에
그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스스로의 그거는 힘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 힘을 키워서 저항할 수 있는 저항의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어요. 네. 영화 예고편 보니까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죠. 예. 전일 빌딩의 헬기 사격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아주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드러나고,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에 성폭력 이제 이런 것들의 사회적 이슈가 새롭게 이제까지는 사실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건데 국가 폭력으로서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출한 감독, 영화를 연출한 감독님으로서 어떤 게 좀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가장 제가 중점으로 했던 것이 이제 광주 도청 앞에 전일 빌딩 헬기 기총 소사 장면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팩트로서의 또 진실에서도 다 이제 광주 사람 다 알고 있는 거고 목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100년 전에 일어나서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었을 때는 정말 이게 역사가 무협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이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증언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나오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집안의 수치다, 창피다,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묻혀지기도 했고, 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 이상이 되었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떤 증언할 수 있는 이런 거 자체도 없어졌고, 사실은 청문회에 나갔던 여성분들마저도 집안에서 비난을 들어야 했다고 해요. 그만큼 감춰져 있는 거죠. 아직도 특히 여성들에 대한 성문제, 성폭력, 성고문 이런 문제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18 이후에 행불자,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가 없죠. 5.18 이전에 광주는 농마주의, 농마주의가 뭔지 아시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시에 다 없어진 거예요.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로 이런 분들이 다 없어져서, 그럼 과연 이분들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는 여전히 전일 빌딩의 기총소사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또 이제 검찰에서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우리의 숙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영화와 책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논문을 좀 영화 하기 전에 봤어요. 80년 광주 5.18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설문을 했던.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거죠.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한 2%, 3%밖에 안 되고, 그러면 80년 5를 모르고 있다는 건데, 역사라는 부분들은 결국 삶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 친구들의 삶의 한 속에서 같이 굴러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앞으로 부당한 국가 폭력으로서의 어떤 대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봐줬으면, 알았으면 좋겠다. 거의 비슷한 얘기겠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잊혀지면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반복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막고 싶고요. 그래서 기억함으로써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폭력이, 특히 이제 국가 폭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의 문제. 그 삶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정말 180도 바뀌는 이런 것들이 상처고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내 인생의 한 구절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좀 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윤천 시인의 그 시집 10만 년의 사랑이라는 게 그 뭐 영화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그 제 어떤 그 감정하고 영화 만드는 감정하고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너에게로 닿기까지 10만 년이 걸렸다. 10만 년의 해가 오르고 10만 년의 달이 이울고 10만 년의 강물이 흘러갔다. 1000번쯤 매미로 울다 갔고 1000번쯤 뱀으로 허물을 벗고 1000번쯤 개의 발바닥으로 거리를 쏘다니기도 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그 1000번쯤 개의 발바닥으로 그 쏘다니기도 했으리라. 그래서 이 시가 주는 느낌이 결국 그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 반드시 그 만난다. 어떤 그 희망, 어떤 윤회와 희망이라는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희망을 준다. 이런. 저는 그 고재동 선생님, 고재동 시인의 쪽빛 문장이라는 시집 안에 들어있는 첫사랑이라는 시예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굉장히 좋아하는 시예요. 가지에 눈이 날아와서 앉는 과정. 이걸 첫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설렘, 그 다음에 그 고통, 사랑으로 이루려는 고통, 그 다음에 마침내 상처가 이제 새싹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희망, 우리에게 삶에 가진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 한 편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요. 참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그리고 해결과 치유, 극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꼭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아픈 현대사가 아닌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의 이런 작업이 좀 깨어있으라고 자꾸 흔들고 네, 그렇죠. 옆에서 뭔가 속삭여주고 그럼요. 예, 이렇게 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회가 또 많이 이렇게 가슴으로부터의 대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 같습니다.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든 박기복 감독님과 또 동명의 소설을 쓴 이원화 작가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